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영수 한교 전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속농협 김흥래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 이 종교가 이제 불교인데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제천의 불교 지도자분들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려와 같은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부대하시던 송강호 의원으로부터 제천시 단양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그동안에 지난 4년간에 고생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의정 보고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로 저는 한 것이 없다라고 또 여러분들께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이 고초같이 추운 날 참 멀리서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불편한 몸으로 또 원래 몸 자체가 불편하신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와주셔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못 살고 소외된 계층을 끌어올려서 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요즘 이제 한참 말을 합니다마는 저는 18대 올라가면서부터 부자 강세를 폐지를 주장을 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소외된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충분히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가 태동하고 첫 당정 최고회의를 할 적에 이 이야기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을 쓴다면 틀림없이 4년이나 5년 후에는 한나라당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견하는 정치,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는 정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송강호 자네 그 관철 못 시켰어.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다든가 제가 만약에 한나라당 대표였다면 그게 관철이 됐든가 아니면 저는 정치를 거기서 끝냈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을 겁니다. 최소한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되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하 4선 정도가 돼야지만 동료 의원들이 인정해주고 뽑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정치적인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지역
발전돼야죠. 경제 활성화돼야죠. 근데 말로만 되느냐? 서울의 기업인들이 오기 좋아야 되고,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을 적에 기업도 오고 관광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했다. 만약에 내 앞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접근로라든가 교통망 확충을 해놨다면 다른 차원에서 저 송광호는 제천 단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을 것이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국민 여러분, 지금 강서동에 휴먼시아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저것을 16대 때 저리로 옮기려고 주택공사하고 한참 논의 중에 제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 또 지금 장락철도가 지금 공사가 한참 중인데 이 철도를 다 걷어내면은 그때서 장락동 저쪽이 발전한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래 보면은 충주는 발전하는데, 충주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천은 안 들어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진천 음성에 가면은 그냥 공사하는 소리가 막 나고, 정말 덤불 추력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16대 국회의원 떨어지고 2005년, 2006년 그때입니다. 그때 충주의 기업도시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충주에 가는 기업은 세금도 감면해주고 땅값도 싸게 해주고 거기에 더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원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저는 원내에 있었어요. 저는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던 그때 국회의원도 지금 제천에 와 계시고, 그때 시장님도 지금 제천에 와 계십니다. 제천에 계십니다. 그것을 꼭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해가지고 기업이 안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그것이 2017년 좀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제천 오는 시간이 1시간, 충청 고속도로가 돼가지고 청주에서 제천 오는 게 1시간, 평창에서 여기 오는 게 30분, 이런 식으로 모든 교통망이 해결된다면은 그때는 아마도 우리 제천과 단양이 서로가 유치하려고 산업이든 관광이든
많은 분야에서 유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혁신도시도 뺏겨버리고 기업도시도 뺏겨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거와 맞먹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일반인들에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물길뱅이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풍호 단양 여기에 명소화 사업이 곧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명소화 사업만 가지고는 관광 산업으로서 제대로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원문화권 관광 벨트를 묶어서 금년부터 예산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중부 내륙 관광 벨트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제천, 단양, 충주, 영주, 봉화, 영월, 평창, 원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심에 제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에 개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은 2박 2일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키려다가 아직 법이 미비됐다 해가지고 이것은 꼭 법을 만들어서도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주 명소화 사업에는 수중 비행장도 국토해양부에서 청풍호에다가 만드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충주호 양안에 2km 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개발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저쪽에 도봉리를 비롯해서 이쪽에는 한 30만 평 관광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시킨 건물을 짓든 뭘 이렇게 보여야지만 일을 했고 보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데요. 우리 제천 단양에 비만 오면 홍수나고 또 비만 오면 논 다시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천 정비 사업을 아마 제천 단양에 자체 투자 예산까지 하면 거의 한 2천억 정도는 금년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장평의 봉양면, 미당천, 장평천, 백운의 원서천, 송악의 무도천, 단양의 매포천, 대가천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된다 이러니. 그러니까 그 주에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비가 와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제가 1년에 작년부터 1년에 농촌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개 도에 한 10개 내지 12개 사업이 옵니다. 일개 도에.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13개 시군에서 청주시는 빼고 그럼 12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가지고는 딱 맞아요. 근데 해마다 제천에 2개, 단양에 2개 농촌 개발 사업을 제가 유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봉양만 해도 남쪽
내지 깜빡깜빡하는 그쪽에 뭡니까? 저 삼거리서부터 저쪽 동네 구곡 마곡 그쪽에 개발해야 된다. 그쪽에도 개발해야 돼요. 이 대강 같은 경우 대강 면소재지 개발해야 된다. 이거 면소재 개발해야 돼. 매포 같은 경우 또 하시 이후에는 지역 개발을 해야 된다. 권역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덕산도 면소재지 개발하지만 월롱리를 비롯해서 저쪽 동네는 또 권역 사업을 해야 돼요. 송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악도 저쪽 북쪽의 사업도 해야 되고 입석 부근에도 종합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말하자면 제가 시간 때문에 일개면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단양군에 2개, 제천시에 2개씩 2년차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저하고 가까운 임명을 통해서 제가 정형근 그때 이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저것이 이제 금년도 착공이 되면은 연간 한 10만 명 이상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그런 굉장한 연수원이 들어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남이 하는 건 아마 쉬워 보이는 문화입니다. 단양의 그 수중보라는 게 여기 단양 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맨 위에다가 단양을 반 가로등 쪽에다가 수중보를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거는 500억이 예산이 필요하고 저 밑에다가 단양군 전체가 이익을 보려면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1000억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위치 변경을 하면은 예산이 적은 건 가능하지만 예산이 큰 거는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단양 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그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또 이 공공임대주택들에 보면은 이 시설이 호수해가지고 겨울이면 추워서 이 양반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주택공사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들 겨울이 돼도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100% 사업, 지금 저 휴먼시아 2단지가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직접 당하고 혜택을 있는 분들을 봤을 때는 대단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양 가다 보면 좌측에 그 성토를 해가지고 수경공원 만드는 거 있죠. 원래 호수 주변에 호수 안에는 돌 하나도 못 넣는 겁니다. 못 넣는 거.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세종시에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업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2번, 3번씩 바꾸됐지만 제가 끈질기게 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최소한도 어떤 중진,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